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듯이 우리 사회에 저런 게 만연돼 있다고요. 박형준 씨가 솔직히 까고 말해서 무슨 뭐 김일성 영생교 신도겠어요? 아니면 중국 공산당 당교에서 밀봉 교육을 받은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스탈리니스트겠어요? 아니면 나치 무슨 빡빡이 깎고서 여기다가 나치 문양 머리 깎아보면 여기 나치 문양 받고 있는 사람이겠어요? 안 그럴 거라고요. 멀쩡한 사람일 거라고요. 저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런 황당한 소리 하냐? 여기에 많이 뭐가 배 있는 거야. 세뇌돼 있는 거예요. 하도 떠들어오니까 쟤들이 그게 그건가 비요 이러면서 특파원이라는 사람이 글 쓸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 있거든. 자, 그래서 우리 자유시민은 뭐 해야 되냐? 우리 자유시민이 뭐 해야 되냐? 이렇게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글깨나 쓰고 말깨나 할 만한 사람들, 힘깨나 쓸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망가져 있다고. 우리가 절박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관점과 세계관과 미덕을 확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文明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과 한미동맹과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현대 문명이. 그래서 그걸 하나 우리가 기본 전제로 깔아야 된다고요. 두 번째, 이 미덕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덕을. 내가 인생 뭐하러 살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지? 내가 인생이나 세계를 어떻게 보는 거지?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미덕이라는 건 첫째가 예를 들면 저 같으면 한 세 가지 꼽아요. 진실을 존중한다. 그 다음에 개인이 존엄한 존재라는 걸 그거를 또 존중한다. 개인 존엄성을 존중한다. 개인을 존중한다. 그 다음에 인생 소중한 거 안다. 함부로 낭비하거나 혹은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안 한다. 이게 나한테 내 앞에 놓인 인생이란 잔을 충실하게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마시겠다.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저는 그런 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성현이 백모 너 무슨 원칙이나 무슨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 나 진실 존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진실을 무시하면 나로서의 자긍심도 없어지고 내가 이제 비틀린 놈이 되고 내가 나 스스로를 파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진실을 굉장히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나는 좀 말이 험하고 뭐 우리 같이 일하는 스태프 멤버들한테 뭐 못되게 울기는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한 사람의 인생은 오로지 그의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유니크하고 존엄한 존재다. 나 이런 생각 갖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런 원칙이 파괴되는 걸 잘 못 참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생 우습게 보고 만만히 보고 그냥 낭비하는 거 마음대로 개개도 되는 거 이렇게 보는 자들은 내 입맛에 안 맞아. 내 입맛은 인생을 존중하는 자, 인생을 경이롭게 생각하는 자, 인생을 그 아주 소중한 이승에서 주어지는 한 잔의 그 잔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충실하게 끝까지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들이키겠다는 자. 나는 그런 사람이 좋아. 이런 게 이제 저의 미덕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미덕 고민은 잘 안 하고 이 세계관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미덕과 세계관이 저 같은 경우는 연결돼 있어요. 제가 자유민주주의나 세계시장,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까닭은 제가 진실을 존중하고 개인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생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개인과 인생이 자유민주주의를 떠나서 시장을 떠나서 한미동맹을 떠나서는 다 파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반이. 그래서 이 정치 노선이라는 거는요. 정치 노선이라는 건 굉장히 그 순간순간 어느 특정 시점에서의 그 강령인데 특정 시점의 강령인데 이게 관점 세계관에서 노선이 도출되는 거예요. 우선 첫째는 우리 3대 노선이 있다고요. 이런 관점과 세계관을 가지면
첫째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자유화를 우린 지지한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중국 공산당 내지 인민해방군의 권력이 해체되든가 혹은 중국이 해체되든가 그런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게 앞으로 더 철저하게 더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우린 지지한다. 두 번째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자유화를 지지한다.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이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무력화되면 어느 순간에 미국이 어떤 계기든 간에 북한을 접수평정 해방하는 것을 우리 지지한다. 세 번째는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뭐 여러 가지로 헷갈릴 수도 있고 좀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탄핵에 대한 참회 반성은 해야 된다. 왜냐 저거는 진실을 완전히 짓밟은 인격살인 인민재판이었기 때문에 탄핵 덮고 가자란 소리는 진실이 전혀 존중할 가치가 없다란 소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저거는 개돼지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저는 탄핵에 대해서 참여 반성을 하는 게 박 대통령을 무슨 뭐 동정한다든지 제가 왜 동정해요 그 양반. 그 양반은 평생의 감옥이었어요. 평생의 감옥이었다고. 저 감옥과 이 감옥이 다를 게 없는데 저 감옥에 있다고 특별히 더 동정하고 이 감옥에 있다고 특별히 덜 동정할 까닭이 없다고요. 제가 그 양반한테 밥 한 끼 안 하다 먹었는데 무슨 이해관계가 있으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 양반이 그래도 사드 배치 뭐 통진당 해산 정교조 법외노조와 뭐 공무원 연금 개혁 민노총 탈퇴 자유화 개성공단 폐쇄 뭐 이런 아주 그 결단 내리기 어려운 일들을 결단을 내려서 했던 업적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별다른 흠이 없는데 없는 흠을 막 인격살인하고 인민재판에서 수십 년 감옥형 때리고 수백억 벌금 물려서 저렇게 처박아 둔다. 저건 폭도란 소리예요 사회가. 저는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참여 반성하라는 얘기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세계관 내지는 기본적인 노선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 세계관에서 도출되는 세계의 노선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비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미덕과 노선의 관계입니다. 이 미덕은 단순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는 진실 존중, 개인 존중, 인생 존중 이 셋을 얘기했는데 니체 같으면 이 중에 다 날려버리고 진실 존중 하나만 미덕을 해요. 니체 본인의 얘기하면 미덕은 그 항목이 작으면 작을수록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미덕을 가진 자와 저 미덕을 가진 자 사이에 긴장이 있죠. 그 긴장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라는 거예요. 미덕은 항목이 작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그래야 파워풀해져요. 저는 줄여도 한 셋 이하로는 못 줄이겠더라고요. 진실 존중, 개인 존중, 인생 존중. 내 인생이든 남의 인생이든. 반면에 노선은요. 중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세련돼지고 서로 타협하게 되고 서로 통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노선 3개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기 중국 자유화 지지, 북한 해방 지지,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한 참여 반성. 이 셋을 다 묶어보세요. 중첩시켜서. 그럼 저기 저 가운데에 있는 하얀 포인트가 나온다고요. 저 하얀 포인트가 뭐냐? 노선을 중첩시켜서 그 공통 분모를 딱 찾아내면 그게 강력한 정치 세력의 창날을 형성시키는 기반이 돼요. 정치는요, 물론 다 머리 쓰고 다 외연이 확장되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외연을 확장시키려면 강력한 창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창날이 있어야 그 창날 뒤에다가 나무 봉을 길게 달아서 그 봉을 여럿이서 잡고서 앞을 찌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찌르는 힘이 그 창날에 집중돼서 쭉 찢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스피어헤드라 그러거든요. 창날. 이게 없으면요. 정치에선 파괴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창날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냐?
여러 노선을 중첩시켜 가지고 우리는 미국에 의한 중국 자유화 지지에 그다음에 우리는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 지지에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참에 반성할 것을 요구해. 이렇게 해서 그게 중첩시키면 일정한 강령과 같은 패키지에 도달한다고요. 이게 노선은 중첩돼야 되고 미덕은 단순해져야 되는 이유는 미덕은 영성을 기르고 노선은 세속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성과 관계된 종교에 있어서 나무 단군 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그래버리면 이건 개밥 꿀꿀이가 되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대로 유니크해지고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유니크해지고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탄트대로 개신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유니크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폭력적인 게 아니라 서로의 유니크함을 인정하고 서로 그 어떤 팽팽한 정신적 긴장을 이루는 거. 그게 정상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름은 달라도 결국 하나의 어떤 그런 창조주를 기리는 거야. 이래버리면요. 개밥 꿀꿀이죽 짓자는 소리가 돼요. 저게 그렇습니다. 저 문제가. 그게 저기에 그 가장 큰 문제가 저거예요. 그 프리메이슨들은 그 전에 이제 그 유럽, 중세 유럽이 뭐 여기는 중세에서 근대 유럽이 여기는 프로테스탄트, 여기는 캐톨릭, 여기는 그리스 정교 이렇게 여기는 러시아 정교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그 국가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대건축물을 설계한 그 짓는 대목들이거든요. 대목 큰 목수. 우리로 치면 저 남대문, 뭐 동대문 이런 거 설계하고 짓는 큰 목수들이라고요. 큰 절에 대웅전 짓고 뭐 궁전 짓고. 그게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래서 프리라는 뜻이 뭐냐면 한 도시국가의 길드에 소속돼 있지 않은. 그래 이런 큰 전문적인 전문가들은 한 도시에서 프로젝트가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도시로 국가에서 국가로 이렇게 뛰어다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럴까 프리메이슨들은 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종교에 대해서 타협적 자세를 갖게 돼요. 당연하죠. 그렇게 가겠죠. 머리는 좋고 수학이나 계산이나 이런 현대적 학문에는 굉장히 발달해 있고 여기 가서는 그리스 정교 교회에 가서 인사해야 되고 저기 가서는 카톨릭 가서 인사해야 되고 저기 가서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가서 인사해야 되고 이러니까 프리메이슨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질이 창조주 유일신을 믿으면 된다. 그걸 뭐라고 부르든 그걸 기독교의 신이라고 부르든 카톨릭의 신이라고 부르든 알라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그런 강령이 있어요. 프리메이슨 첫 번째 강령이 창조주 유일신에 대한 인정입니다. 창조주 유일신의 이름이 뭐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그 내재적인 성향이 종교다원주의, 종교타협주의거든요. 그게 프리메이슨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이제 우리는 서로 종교가 달라도 잡아 죽이지 않는 문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종교적 백그라운드의 유니크함을 계속 파고내러 가야 돼요. 더욱이 대한민국은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잡아 죽인 적이 없어요. 서로 간에. 대량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각 종교가 자기 유니크함을 계속 파고내러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좌빨 기독교들이 이 종교 다원주의 주장하면서 뭐 종교 간의 평화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 소리 하려면 먼저 서로 종교 간에 한 1000만 명 잡아 죽인 다음에 그 소리 하라 그래요. 우린 한국인은요. 역사상 그런 적이 없어요. 종교가 다르다고 서로 대량으로 잡아 죽인 적이 없다고요. 여기야말로 여러 종교가
자기 자신의 유니크한 그 믿음 체계를 타협 없이 그냥 파고 날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서로 간에 적절한 정신적 긴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좋은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가 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미덕은 이렇게 서로 배제한다고요. 서로 배타성이 있어요. 단순해져야 되고. 지금 종교를 예로 들었듯이. 이게 왜 그러냐. 영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못난 유인원이 영성을 바라볼 때 그 통로가 한 유인원에겐 하나 열릴똥말똥한 거예요. 그런데 시건방지게 이 통로도 저 통로도 다 같은 통로여라고 지가 인생 100년 동안 뭘 알아서 그 주장을 하냐고. 한 통로 갖고 그거 깊게 그 파면 되는 거지. 반면에 노선은 세속에 속한 거라고요. 사람의 생활이라는 건 보세요. 자, 내가 밥만 먹고 삽니까? 잠도 자야죠. 그럼 밥 잠이면 다 돼요? 결혼도 하고 애도 기르고 그래야 인생의 풀코스를 보통 살았다고도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로 다 돼요? 일도 해야죠. 사업도 해야죠. 망해보기도 하고 흥해보기도 해야죠. 인생은 이런 그 세속에서의 다면적 요구들에 의해서 형성되거든요. 따라서 정치라는 것도 굉장히 다중적이고 다면적인 데가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노선이라는 건 중첩되는 노선들을 계속 필터를 걸어가지고 이거 필터 1번도 통과. 오케이. 미국에 의한 중국 자유화 yes, no, yes. 통과.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 일부는 no, 일부 yes. yes 한 사람 또 통과. 그럼 두 개 다 yes 통과했네. 마지막에 저기 탄핵을 사기 탄핵이라고 생각해? yes, yes. 아니 그거 묻고 가야 돼. 묻고 가야 된다는 사람 빼. 사기 탄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통과. 그럼 이제 쫙 세 개 필터를 걸면 좁아지잖아요. 그 좁아질 때에 그때 형성된 집단이 창날 집단이 되는 거예요. 창날 집단이에요. 창날이 된다고요. 무조건 머릿수 많고 무조건 세가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정교하게 정치하게 관점과 사상을 가진 그러한 창날 네트워크, 창날 집단이 있냐 없냐에서 판이 결정난다니까요. 이 판이. 그 창날 집단이 대중에너지랑 결합할 때 이제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대중만 가지고는 절대로 못 갑니다. 자, 그럼 이러한 관점을 가지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걸 보기 전에 제가 이 중첩이라는 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